내용은 울산광역시의 그 해양수산 분야의 뉴딜 사업 소개 및 협력 방안입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해양수산 여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올 6월 달에 수립한 울산형 뉴딜 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그 관련된 해양수산 분야의 뉴딜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끝으로 이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해양수산의 여건입니다. 울산의 해안선은 약 166km로 전국에 비해서 비중은 한 1.2%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 수도인 울산으로서는 이제 항만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동구, 남구, 울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4개 항만이 있습니다. 물동량을 보면 전국에서 일반 항만은 3위고요. 그리고 울주군하고 남구 일대에 그 석유화학, 중화학 공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액체 화물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액체 화물의 그 물동량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시에서는 동부가 오일가스 허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울산 같은 경우는 한 전체 20개 산단 중에서 대부분이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안의 환경 오염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국으로 보면 그래서 특별 관리 해역이라 해가지고 5곳이 선정됐는데, 울산도 이제 온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오염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이제 그 구리, 아연, 그다음에 수은, 중금속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해전면에 퇴적되는 그런 물질들을 저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만에 비해서 수산 세력은 좀 많이 미흡한데요. 항만은 어항은 27개 있고, 그에 따른 어촌길은 33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울산형 뉴딜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저희 시에서는 울산시 차원의 뉴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 총 15개 추진 과제가 있고요. 지금 울산 지역엔 뉴딜 위원회를 지금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겠고, 이 관련된 사업을 시 내에서 이제 2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그 표를 보시면 그게 주요 사업 추진 과제하고 그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3대 분야를 나눠서 설명드리면, 휴먼 뉴딜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 해양치유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스마트 뉴딜 같은 경우는 차세대 진영형 교통체계 실증 사업이라든지 신산업, 에너지 중심 특화산업 단단 조정 있고, 끝으로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부의식 해상 풍력 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ICT 융합 통한 조선해양 산업 혁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로낭 선박인데, 울산 동구에 자유로낭 선박 실증 센터를 만들어서 관련 사업을 이제 크리소랑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양수산 뉴딜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휴먼 뉴딜에 대한 사례인데요. 생활 SOC 확충이라는 분야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초에 울산 도심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 부지를 이제 찾던 도중에 울산 도심에 비해서 좀 낙후된 서울산의 울주 청량 이론에다가 이제 이런 이전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쪽이 이제 좀 많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가운데 위치들을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매시장의 위치고요. 위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군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융복합 산업 거점 지구를 해가지고 행정 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울산형 해양치유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밑에 수치상으로 보시면 울산은 상급병원도 없고, 그리고 사망률이라든지 기대 수명,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 전문의 수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요에 대응을 못해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재병원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연계할 수 있는 치유시설로 해서 그걸 보완하도록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달에 이제 타당성 관련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울산형 같은 경우는 조선해양 자동차, 그다음에 그 관련된 그 기업 제 육체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스포츠 인구도 전국에서 2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성 부분에서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연안에 있는 그 도시에는 다 있는 수산자원연구소가, 그래서 그 치유센터랑 수산자원연구소를 동시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 경제자원구역 올해 6월 달에 이제 경자구역이 지정이 됐고 고시가 됐습니다. 비전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이고요. 그 컨셉은 동북아 에너지,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 도시 육성입니다. 거기 구상도를 보시다시피 총 5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총 5개의 구상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수소 관련된 3개 지구만 최종으로 선정됐고, 동북아 오일가스 지구랑 에너지 융복합 지구, 이게 원전 해제 산업인데 그 2개는 최종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경자구역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관련해서 그 경제자유구역청이 1월 달에 출범을 하고, 그 수소 관련해서는 또 작년 12월 달에 수도 그린 모빌리티 자유특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 4대 에너지 브릿지라고 해서 그 부유식 해상 풍력, 수소 경제, 오일가스 허브, 그다음 원전 해체 산업,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울산시에서는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계 상단에 보시는 것이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의 전체 로드맵입니다. 25년까지 1.4기가와트급 풍력 단지를 조성한 걸 목표로 하고 있고, 30년까지는 6기가와트급으로 이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정부 지원으로 이제 국산화 기술 개발, 그다음에 민간 주도로 단지 조성이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은 이제 지금 동해 가스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그 서생면 앞바다라든지 최근에 도시대생 유지로 해서 고늘지구에다가 이런 그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풍력 전문 연구센터라든지 창업 거점 공간, 그다음에 조선해양 글로벌 기업 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시재생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울산은 전국에서 수소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산업단지 내 지하에 수소 배관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이제 하나의 조그만 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소 배관을 통해서 마을의 난방이라든지 그런 연료를 수소를 통해서 실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소차 생산 가능 대수가 4만 대인데 30년에는 이제 50만 대가 가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련 기업을 200개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일가스 허브입니다. 그건 2026년까지 울산 신항을 대상으로 해서 오일 LNG 저장 시설을 만들려고 했고요. 정부의 이제 신북방 정책과 연계해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산하고 공동으로 원전 해체 연구소를 지금 유치를 한 상태고, 관련된 지금 핵심 기술이 38개 중에서 아직 10개가 미리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외 경험 있는 기관이라든지 기업들과 MOU를 통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협력 사업입니다. 협력 사업은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제가 그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3개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에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기 서해안 지역의 예를 들어서 보면 자기 그 지자체 관할 해역 끝에다가 이제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접 지자체를 보면 자기 관할 해역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풍력 단지를 만들면 좀 환경 오염 같은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요. 울산이 그 6기가와트 그런 그 급의 풍력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6메가와트짜리가 1000개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또 환경에 좀 미치는 영향도 장기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는 사업들 보면 이제 국책연구기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이 반영이 좀 미흡한데 작년에 해양공간관리계획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시에서도 저한테 뭔가를 물어보셨는데 저희 정량적인 분석 부분에서 제가 그 좀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그 프로세스는 설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게 이게 최종적으로 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7월달에 해상풍력 발전 방안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해양 환경 모니터링이라든지 환경 영향 분석 같은 경우도 국책기관으로 전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참석 못한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그 시에서는 이 관련해서는 지금 해적화학 기지라는 것을 작년부터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랑 그다음에 키오스트랑 그다음에 한국해양대학교하고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1월달에 이제 MOU도 맺고 2월달에 국제 포럼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책 연구기관도 있지만 저희 지자체 연구원하고 같이 공동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유 단지입니다. 지난 17년에 해양치유단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전국에 4군데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도에서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동해안 같은 경우 울진에 24년에 이제 치유단지가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치유단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연한을 느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함께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도 최근에 관련된 기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울진하고 또 강원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뭐 고성 같은 경우는 뭐 신평수가 유명하고 울진 같은 경우는 염지하수가 특별 자원이 되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또 용승류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해역별 대표 자원들을 연계해서 뭐 해양치유 거점센터라든지 기술사업화 센터, 의료시설 같은 것 유치를 공동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특화 거점을 조성했고요. 이거는 지금 그 동해안에 지금 강원도랑 경북이랑 울산이랑 동해안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도 이제 사업을 이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북방 정책의 공동 대역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이제 지자체 단위로는 이제 처음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작년에 미래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진행을 하면서 시 나름대로의 뭐 잠재력이라든지 가능성은 발견했습니다만 한계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라시아 국가들은 이런 그 공신력 있는 대표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협상력에서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해안권의 지자체들이 모이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북이라든지 그 각 지자체에서 현지의 공동사무소를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같은 경우도 그런 사무소를 검토했습니다만 결국 안 됐는데 이런 그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그 전담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도 북방경제협력센터를 이런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유치를 통해서 같이 대응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